합시다. 뉴턴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고요. 이 가속도라는 건 뭐다? 단위 시간당 뭐다? 속도 변화량.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 델타 V로 표시를 했잖아. 이 A는 그치? 가속도. 자, 그랬을 때 이 가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두 번째는 질량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게 가속도 법칙이야. 그래서 가속도하고 힘의 관계, 알짜힘, 힘의 관계는 물체가 질량이 일정할 때는 힘이 달라지면 알짜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 힘에 비례한다. 즉 F보다 2F, 2F보다 3F가 점점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2배, 3배로 증가한다라는 얘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힘일 때, 자 요거 기억해야 돼. 이렇게 힘이 점점점 커질수록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가속도는 커진다. 요거는 힘을 따로따로 놓은 거야. 아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가속도라고. 맞아요? 자, 요 기울기. 기울기가 뭐야? 시간에 따른 델타 V, 즉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가속도가 누가 점점 커더라? 힘이 클수록 크더라. 반면에 힘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힘이 커질수록 가속도가 당연히 커지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거, 선생님 하나의 그래프를 또 그렸지. 여기 B를 하나 더 그렸어. 그렇지? A와 B의 차이는 뭘까? 같은 힘일 때 가속도가 A가 B보다 더 크지. 그러면 이때는 B의 질량이 어떻구나, 더 무겁구나. 힘은 똑같이 작용하는데 가속도가 더 작아? 그 얘기는 질량이 어떻더라, 더 크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요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A하고 B를 그려놓고 가속도가 F가 일정할 경우, 요거 조금 이따 나오긴 하지만 F가 일정할 경우 뭐는 가속도가 A가 크다, B보다, 그러면 질량이 어떻더라? B가 오히려 A보다 어떻더라? 크더라. 알겠습니까? 두 번째, 가속도와 질량 관계입니다. 자, 가속도는 질량이 어떨수록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는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지. 맞습니까? 그거야. 그래서 알짜힘이 작용할 때 질량이 달라지면 일정한 알짜힘,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야. 일정한 알짜힘이 작용할 때 질량이 달라지면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이 어떻더라? 반비례한다. 즉 보세요. 여기 지금 얘도 기울기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시간분의 속도니까 기울기가 가속도를 얘기한다고. 질량이 m인 친구는 기울기가 크고 2m인 친구는 그거의 반, 3m은 3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맞니? 자, 그렇게 이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도 선생님이 하나 그래프를 다 새로 하나를 그렸어. 이게 반비례 그래프 두 개. 자, 그럼 얘를 A, 얘를 B라고 놓으면 같은 질량일 때 가속도가 누가 더 커? 지금 A가 더 크지? 질량이 일정할 때 A의 가속도가 B의 가속도보다 크다는 얘기는 A에 작용하는 뭐가? 힘이 B에 작용하는 힘보다 어떻더라? 크다. 질량이 일정한데 가속도가 크려면 힘이 커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의 반비례, 힘의 크기에 비례하더라. 알겠습니까? 힘의 크기엔 비례하고 질량엔 반비례하더라. 됐지요? 자,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 법칙은 그 가속도의 관계, 즉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 요걸 가지고 가속도 A는 뭐분의 질량분의 힘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F는 뭐더라? 질량 곱하기 가속도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알겠습니까? 자, 요 운동 방정식은 조금 이따 선생님 따로 다시 정리를 해줄게. 요거는 다시 정리를 해줄 거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 운동 방정식 중요한 겁니다. 자, 요것도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 3법칙 먼저 얘기를 하고 운동 방정식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자,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자, 힘은요 항상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쌍으로 나타내고요, 하나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작용이라고 부르면 반대로 작용하는 다른 힘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반작용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을 받은 물체도
가한 물체의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하더라. 자, 이겁니다. A가 B를 당기는 힘은 B가 A를 당기는 이 힘과 어떻더라?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더라. 그래서 FAB,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AB, 그리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FBA.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방향이 서로 어떻더라? 반대인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아니면 얘를 이렇게 써도 돼. 상관없어. 뭐라고? 마이너스 FAB가 FBA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다라는 걸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반작용은 여기 나와 있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같은 작용선상에 존재한다. 그럼 이걸 기억하면 뭐를 기억해야 돼? 이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 힘의 평형도 어땠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같은 작용선상이었지? 자, 그래서 이 3법칙에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작용 반작용과 평형의 관계. 요거는 다 얘들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면 돼. 우리가 밀면 앞으로 나가고 걷는 것도 작용 반작용이야. 됐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자, 공통점은,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의 공통점은 두 힘의 크기가 어떻고 같고 방향이 어떻더라?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 상에 있는 건 공통점. 차이점은, 자,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A가 B에, B가 A에 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FAB는 마이너스 FBA였고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다 보니까 합성이 불가능하다. 알겠습니까? 반면에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을 우리가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합성이 가능하더라. 알겠니?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 요 밑에 있는 예,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책상 위에 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책에는 4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첫 번째 힘은 뭐냐면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 두 번째 힘 F2는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세 번째 힘은요,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네 번째 힘은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이렇게 4개의 힘이 있어. 알겠니? 자, 이때 중요한 거는 F1과 F2, F3와 F4는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과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과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이 두 힘 사이에는 작용 반작용이야. 그럼 작용 반작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쉽냐면, 자, 보세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 즉, 잘 봐.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지. 얘는 주어고 목적어지.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지구가 책, 책이 지구.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은 작용 반작용. 요 뒤에 건 무시하고. 책이 책상을, 책상이 책을. 바뀌었지? 작용 반작용이라고. 무슨 말인지 됐어? 주어랑 목적어가 바뀐 관계는 작용 반작용이고, 그 다음 요게 중요해. A가 B에, C가 B에, 즉 목적어가 같으면 이거 뭐야?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기 때문에 얘들은 평형이 된다. 자, 그러니까 뭐야? 지구가 책, 책상이 책. 그러니까 지구가 책을, 책상이 책을. 그러니까 F1과 F4는 뭐더라? 평형 관계가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워. 주어, 목적어 바꿀 수 있으면 작용 반작용이 바뀌는 거고, 목적어가 같은 물체, 하나의 물체면 뭐더라? 평형 관계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작용 반작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요 자료는 수업 끝나고 선생님 보내줄게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운동방정식이라고 불러주는데, 두 물체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A와 B가 붙어 있어. 이때 첫 번째 경우는 A를 밀어주는 겁니다. 똑같은 과정에서 이번에는 B를 밀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는 A를 하나는 B로 밀어줬을 때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 가속도 법칙이 뭐였지? F는 MA였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물체가 붙어 있다는 건 항상 질량은 어떻더라?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더한 게 전체 질량이야. 맞습니까? 맞니? 그러면 F는 MA에서 A는 M분의 F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질량이 합분에 작용한 요 힘의 크기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보세요. FA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 F를 작용했는데 A에 작용하는 힘, B에 작용하는 힘이 나눠진단 말이야. A에 작용하는 힘은 뭐냐? 뭐겠어? A의 질량에다가 요 가속도를 곱해준 값이 된다.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뭐다?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값을 곱해준 게 B에 작용하는 힘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작용이 뭐겠어? 뭐가 작용이야? A를 밀어줬으니까 A가 B를 미는 게 작용이 되겠지. 그러면 A가 B를 밀어주는 게 작용이고, 그럼 B가 A를 미는 게 뭐더라? 반작용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A가 B를 밀어주는 이 힘은 결국 B에 뭐와 같더라? 작용하는 알짜힘과 같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 지금 형이랑 동생으로 놨어. 형이랑 동생으로 놨어. 자, 3kg, 2kg 실제 숫자를 넣어서 예를 들어볼게. 자, 보세요. A는 3kg이고 B는 2kg입니다. 맞니? 네. 자, 힘을 10N을 가합니다. 맞지? 두 개의 질량이 합이 얼마? 5kg. 그럼 F는 MA니까 얼마? A는 2m/s 제곱. 그치? 네.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2m/s 제곱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A의 질량 3kg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니까 얼마? 6N이 되는 거고,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B의 질량 2kg에다가 가속도 2를 곱하니까 4N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6N, 얘가 4N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6N, 4N. 그러니까 합쳐서 10N이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얼마다? 4N. B의 알짜힘이 얼마야? 그래서 4N이 되는 거야. B가 A를 밀어주는 힘은 4N.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러니까 B가 밀어주는 4N에 의해서 10N을 받고 4N을 얘가 받아버리니까 얘는 6N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무슨 관계다? 4N이더라. 알겠습니까? 내가 왜 형이랑 동생이라고 했냐면, 자, 이거예요. 10만 원의 세뱃돈을 받았어. 그럼 형과 동생이 3대2로 나눠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3kg, 2kg이잖아. 나눠 갔잖아. 그럼 형이 얼마 가져? 6만 원 갖는 거잖아. 동생은 얼마 가져? 4만 원 갖는 거야. 근데 처음에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형이지. 형이 동생한테 준 돈이 얼마야? 동생이 형한테 받은 돈이 얼마야? 그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처음에 10만 원을 받았는데 3대2로 나눠 가지면 형이 6만 원 갖고 동생이 4만 원 갖는 건 너무 쉬워. 그게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 6N, 4N이야. 뉴턴 대신 만 원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형이 동생한테 준 요게 뭐라고? 작용이 4만 원이고 동생이 형에게 받은 요 4만 원이 반작용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힘의 방향을 반대로 줬어. 그러면 결과를 보자고. 자, 질량 위에랑 똑같이 5kg이지? 힘 똑같이 10N이지? 가속도 똑같이 2m/s 제곱이 되겠지? 그럼 A에 작용한 알짜힘은 얼마야? 3 곱하기 2에서 6N. B에 작용한 알짜힘은 뭐야? 2 곱하기 2에서 4N. 똑같이 요 경우랑 달라? 안 달라? 같잖아. 안 다르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용 반작용에서 이번에는 동생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형이랑 3대2로 나눠 가져. 그럼 형에게 얼마를 줘야 돼? 이번엔 형이랑 3대2로 나눠 가지면 형에게 6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지가 4만 원을 갖잖아. 그럼 아까는 형이 10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6만 원 갖고 4만 원을 동생에게 줬지만 이번에는 동생이 10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4만 원을 갖고 형에게 얼마를 줘? 6만 원을 주잖아. 그럼 작용이 6만 원, 6N이 되는 거라는 거지.
B가 A를 밀어주는 힘,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각각 6N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힘의 크기, 질량, 가속도. 힘의 크기, 질량, 가속도. A의 R자임, B의 R자임은 어떻지만 똑같지만 힘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누구?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만 어떻더라? 달라진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 네.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네. 자, 이번엔 이거야. 두 개가 끈으로 연결돼 있어. 끈으로 연결돼 있어. 자, 이번에는 A와 B가 역시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도 어차피 실의 질량은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두 개의 물체의 질량의 합이 전체 물체의 질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를 게 없지. 네. 위의 조건이랑 요거 F, MA 더하기 MB가 M 똑같지. 그럼 가속도 역시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네. 맞지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A에 작용하는 질량, 힘, R자 힘 MA 곱하기 가속도. B에 작용하는 R자 힘 MB 곱하기 가속도. 맞습니까? 여기는 가속도를 선생님 그냥 A라고 썼지만 여기는 가속도를 요걸로 그냥 바꿔준 것 뿐이야. 한 번 더 써준 거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문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 이번에는 형과 동생이 돈을 합쳐서 엄마 생일 선물을 사려고 하는 거야. 10만 원짜리를 사려고 하는데 형과 동생이 3대2로 걷고 싶어. 그럼 형이 얼마를 걷어야 돼? 동생이 얼마야? 4만 원. 그럼 형이 물건을 사기 위해선 동생한테 얼마를 받아야 돼?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10N의 힘으로 당겨줬을 때는 이게 외부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6N, 얘가 얼마? 4N의 R자 힘이 있잖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얘로부터 당겨오는 힘이 얼마여야 돼? A가 B로부터 받는 4N, B가 A로부터 받는 것도 그럼 4N, B가 A에게 주는 거 A가 B에게 받는 게 둘 다 얼마씩? 4N이 된다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가 얼마야? 4N이야. 근데 이번에는 동생이 사러 갔어. 그럼 동생이 사러 갔으면 동생이 이번엔 4만 원이고 형이 6만 원일 거 아니야. 그럼 형한테 얼마 받아야 돼? 6만 원. 형은 동생한테 얼마 줘야 돼? 에? 6만 원이지. 정신 차려. 그거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한데 힘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다? 작용 반작용이 달라진다. 요것만 달라진 거라고. 요것만. 알겠습니까? 네. 이때 실에 가해지는 이 힘, 작용 반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장력. 그래서 대문자 T로 써. 뭐의 약자? 낭력이 아니고 텐션의 약자. 알겠습니까? 텐션의 약자 장력 T를 쓴다. 알겠니? 자, 세 번째 조건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번에는 힘을 작용하는 게 아니고 도르래에다가 이렇게 물체를 연결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도르래.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얘에 작용하는 중력이지. 예. 그러면 B에 작용하는 mg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게 힘이야. 예. 아까는 외부에서 힘 F를 줬다면 얘는 외부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이 B를 중력이 당겨주는 거야.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네. 그래서 mg가 되고 질량은 두 개 더한 ma 더하기 mb가 되겠지. 예. 그러면 가속도는 A는 질량분의 F잖아. 그치? 예. 질량이 ma 더하기 mb고 힘이 mbg잖아. 그럼 가속도는 요렇게 되겠지? 예. 맞아요.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그러니까 ma 곱하기 가속도니까 ma 곱하기 요 친구. 맞아요? 예. 그러니까 mb에다가 ma 요거 곱해준 거지. 예. B에 작용한 R자 힘은 mb 곱하기 a잖아. 그치? 예. 그럼 여기에다가 mb 한번 곱해줘서 mb의 제곱이 되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자, 이때 작용하는 장력은 자, 이 A를 끌어당기는 힘이 요 장력이지? 그러니까 장력 T는 ma 더하기 mb분의 ma mbg가 된다. 그럼 이쪽에서 당겨주는 것도 결국 뭐겠어? 장력 T가 되겠지. 그럼 이 장력과 이 장력은 사실 어때야 돼?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아야 되겠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F가 얼마야? 자, 이 친구는 어느 쪽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지? 요게 FA야. 그러면 F에서 뭐를 빼준 값이 T를 빼준 값이 FA가 되겠지? F에서 T는 FB구나. 참 미안. F 빼기 T가 FB니까 T는 F에서 FB를 뺀 값이겠지? 맞아요? 이거
요거야 요거 그치? 요 t는 요거 구한 거고 요 t가 지금 얘랑 똑같은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요 t는 f에서 fb를 빼주면 요게 나오겠지. 그래서 f 빼기. 그럼 f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bg 맞습니까? 그 다음에 fb는 요거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약분 mb 없애버리자고. mb를 묶어버렸어 그치? 그럼 뭐야? mb랑 g를 묶었어. 그럼 mbg는 빼주고 얘는 얼마 남아? 1. 얘는 ma 더하기 mb 남잖아 그치? ma 더하기 mb분의 mb잖아. 그럼 얘 통분해주면 ma 더하기 mb분의 ma 더하기 mb고 ma 더하기 mb분의 mb잖아. 빼주면 요거 없어지고 남는 건 뭐야? ma 더하기 mb분의 ma지. ma 더하기 mb분의 ma 거기에다가 mb g 해주면 요게 나온다고. 그럼 이 장력과 이 장력은 어때? 똑같지. 그걸 지금 작용 반작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야. 얘를 유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 장력과 이 장력이 어떻다? 같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얘는 이 실의 장력에 의해서만 끌려오니까 얘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장력이다. 얘의 장력은 여기에서 이 장력을 뺀 게 얘니까 반대로 F에서 순수한 알짜임 B의 알짜임 FB를 빼면 장력 T가 되는구나. 근데 고민할 필요 없이 두 개가 어떻더라? 같다. 이 공식 외워도 됩니다. 이 장력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도 돼. 두 물체의 질량의 합분에 두 물체의 질량의 곱하기 중력가속도. 보통 고등학교 때는 중력가속도를 10으로 놓습니다. 10으로 나. 그러니까 질량의 합분에 질량의 곱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알겠니? 요 옆에 있는 건 얘야. 자, 두 개의 질량의 합이 얼마? 5kg. 작용한 힘은 2kg에 10N 곱해서 10m/s 제곱 곱해서 20N.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20N이라는 힘이 5kg에 작용하니까 알짜임은 얼마야? 4. 그러면 얘가 작용하는 힘은 12N. 왜? 3 곱하기 4에서 12. 얘는 2 곱하기 4에서 8. 맞지? 그랬을 때 요걸 땡겨주는 요 장력이 12였었지. 그럼 얘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게 얼마? 12. 그러니까 20에서 12를 뺀 게 8. 이렇게 될 수 있다. 알겠지? 공식으로 구하자니 번거로운 걸 우리는 뭐 한 거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주 쉽게 나온다. 그럼 아까 외우면 좋다고 했던 공식을 가지고 두 물체의 질량의 합 얼마? 5 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 6 5분의 6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하면 얼마다? 12 나온다. 그러니까 요 장력 12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됐니? 하나만 더 얘기할게. 조금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번엔 두 물체가 이렇게 도르래 양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 빨리 얘기할게. 요거는 조금 이따 니네가 한번 이해해 보면 돼. 자, 여기에서 작용하는 알짜임이 MH. 여기에서 작용하는 알짜임은 MBG. 알겠습니까? 두 개의 물체 중에서 더 큰 게 MB라고 가정하면 알짜임은 MBG에서 MAG를 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근데 두 물체 질량의 합은 MA 더하기 MB지. 그러면 가속도는 M분의 F니까 두 물체 질량의 합분의 두 물체 질량의 차 곱하기 중력가속도가 되는 거고, 요거에다가 A의 질량을 곱해주면 A의 알짜임, 요거에다가 B의 질량을 곱해주면 B의 알짜임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장력을 구해보면 얘는 장력에서 요 mg를 빼주면 얘가 위로 올라갈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MA가 되겠지. 아니, FA 참. 요렇게 올라가는 게 FA야. FA는 T-MAG 요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반대로 FB가 아래쪽으로 작용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MBG에서 T를 빼준 게 FB가 되겠지? 그럼 넘겨주면 T는 뭐야? 요 T를 계산을 해보면 요걸 넘겨주면 FA 더하기 MAGA를 해보면 요렇게 나온다. 두 물체의 질량의 합분에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다가 2배를 해준 거에 중력가속도. 아까는 2가 없었지? 근데 요번엔 2를 곱해주면 된다고. 반대로 요 MBG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똑같이 나온다. 왜? 얘와 두 물체 사이는, 얘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서로 뭐였으니까? 작용, 반작용이었으니까. 알겠죠? 얘도 빠르게 예를 들어봅시다. 두 물체, 자 2kg과 3kg입니다.
얘는 20N으로 당겨지고 있고 얘는 30N으로 당겨지고 있으니까 R자임은 얼마? 10N.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야 되니까. 네. 질량이 합이 5kg. 그러면 가속도는 2. 맞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2는 4N, 얘는 3은 6N입니다. 그지? 네. 그럼 보세요. 장력에서 20N을 뺀 게 4N이어야 되니까 얘는 몇 N? 24. 얘는 30에서 T를 뺀 게 6이어야 되니까 역시 24. 그래서 장력, 작용, 만작용은 24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물체의 질량의 합, 얼마? 5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 6. 그지? 네. 곱하기 2. 그러면 5분의 12. 곱하기 10 해주면 얼마가 된다? 24N이 나오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빨리 한번 정리하시고 무조건 정리하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시작.